여기는 한국에 있는 한 호텔. 대만에서 온 한 여성이 무언가를 보고 있습니다. 이내 이 여성은 식은땀까지 흘리기 시작하는데요. 대체 이 여성에게 무슨 일이 발생한 건지 함께 보러 가실까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대만에서 어엿한 직장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린다예요. 5년 전 꿈에 그리던 반도체 회사에 입사했죠. 처음엔 모든 게 낯설고 어려웠지만 지금은 점차 업무에 익숙해지면서 나름의 성과를 내고 있답니다. 그런데 요즘 저희 회사에 흥미로운 소식이 들려왔어요. 한국어를 배우는 직원에게 특별한 기회를 주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심지어 한국으로 출장도 보내주고 어학 공부도 지원해준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한국에도 관심이 없고 외국어 배우는 거엔 자신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한국어를 딱히 배울 생각을 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회사 안에서 소문이 들리기 시작하더라고요. 소문에 의하면 한국에 가서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진행하면 승진이 빨라지고 보너스를 준다는 거 아니겠어요? 요즘 반도체 업계의 경쟁이 얼마나 치열한지 아시죠? 살아남으려면 실력도 실력이지만 운 좋게 잡은 기회를 놓쳐도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전 이번 한국어 교육 지원이 저로의 찬스라고 여기게 됐어요. 하지만 한편으론 마음이 무거웠어요. 사실 한류 열풍이 대단하다고들 하지만 저는 한국에 대해 그리 긍정적이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재밌게 한국어를 배울 수 있을까 싶었죠. 제가 무조건 한국에 대해 나쁘게 생각하는 건 아니고 이유가 있었어요. 제가 입사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한국에서 출장 온 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좀 문제였거든요. 위생 개념이 없는 건지 몸에서 역한 땀 냄새가 났어요. 이미 존재만으로도 상대방한테 피해를 주는데 저를 대하는 태도마저 마치 윗사람인 양 막말을 쓰고 무시하는 거 아니겠어요? 참다 못해 결국 대만까지 출장 온 그 한국인과 1시간 내내 소리를 지르면서 싸웠던 것 같아요. 사실 그때 안 잘린 거 보면 다행이긴 하죠. 그 이후로 괜히 한국에 가는 게 꺼려졌달까요? 그런데 또 제 편견만으로도 이렇게 좋은 기회를 놓치는 게 맞는 건지 고민이 되더라고요. 고민 끝에 한국으로 출장을 자주 다니는 선배 레이코를 찾아가기로 했어요. 레이코 선배라면 사실만 저한테 얘기해 줄 것 같았거든요. 사무실 문을 살며시 두드리고 들어서자 반가운 표정으로 저를 맞이하는 선배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어요. 환한 미소에 저절로 마음이 놓이더라고요. 그리고 바로 제 속내를 조심스레 털어놓기 시작했죠. 제가 가지고 있는 한국인에 대한 편견과 이번 기회를 놓치는 게 맞는 건지에 대해서 말이에요. 끝까지 제 이야기를 경청하던 레이코 선배는 의외의 반응을 보이셨어요. 저에게 아직 한국 출장으로 발령난 것도 아닌데 제 고민이 너무 빠르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일단 되고 나서 고민해도 좋다고 말을 해주더라고요. 그리고 그때 한국에서 출장 온 사람은 한국에선 왔지만 한국인이라고 하기엔 애매하다고 하더라고요. 한국에서 왔으면 한국인인 거지 어떻게 애매할 수 있나 선배한테 다시 물어봤죠. 알고 보니 그때 한국에서 온 사람은 한국인이 아니라 조선족이라고 중국인이었다는 거 아니겠어요? 순간 머릿속이 하얘지는 느낌이었어요. 지금까지 한국에 대해 저 혼자 편견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걸 생각하니 괜히 부끄러워지기 시작했죠. 이어지는 선배의 말씀은 더욱 인상 깊었어요. 한국 사람들은 상상 이상으로 예의 바르고 친절하다는 거예요. 처음 보는 사람한테는 꼭 존댓말로 서로를 존중하고 모르는 사람일지라도 따뜻하게 인사를 건네는 사람들이라고 하더라고요. 레이코 선배의 경험담을 듣는 동안 저의 편견이 무너지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은 마음이 그 어느 때보다 가벼웠어요. 이제는 기회만 잡으면 된다고 생각하니 마음이 풀리더라고요. 그날 집에 가면서 한글에 관련된 책들은 모두 사갔던 것 같아요. 무작정 책상에 앉아 공부 계획부터 세웠죠. 문법책과 단어장, 회화책 등을 쌓아둔 채 고민에 빠졌어요. 언제 한국어를 다 공부하나 싶더라고요. 마침 선배가 알려준 꿀팁이 떠올랐죠. 알고 보니 대만어의 공식 표기어 중에서 한글을 사용하여 표기한 것이 있다고 선배가 말해주더라고요. 그걸 대끼깐뿐이라고 한다고 말이에요. 복잡한 한자 체계를 버리고 간편한 한글을 이용한 대만식 한글이 있는데 그걸로 한글을 공부하면 훨씬 쉽고 빠르게 공부할 수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대만어 옆에 쓰여진 대만어 한글을 보다 보니 한글 발음이나 모양이 익숙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부지런히 대끼깐뿐으로 연습한 지 한 달 만에 놀라운 변화가 찾아왔어요. 이제 간단한 한국어 문장 읽기가 수월해진 거예요. 그 뒤로는 한국 드라마와 예능을 보면서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처음엔 등장인물의 대사가 들리지 않았지만 어느새 귀가 뚫리기 시작하더라고요. 한 달 전에 제가 상상도 못할 일이었죠. 그렇게 저는 시간이 날 때마다 밤새 공부를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회사에서 기다리던 한국 출장 인원을 뽑는다는 공지가 올라왔어요. 무려 3명이나 선발한다는 소식에 가슴이 두근거렸죠. 지원서를 내기 위해선 한국어 시험을 치러야 했어요. 말하기와 쓰기, 읽기 영역에서 실력을 검증한다는 건데 비즈니스 용어까지 등장하는 난이도 높은 시험이라고 했죠. 하지만 시험장에 들어서는 순간 긴장감에 휩싸였어요. 생각한 것보다 훨씬 문제가 어렵더라고요. 다행히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고 문제를 풀어냈어요. 확신은 없었지만 그래도 합격권은 되지 않을까 싶었죠. 시험을 마치고 나오는데 저만큼 자신감 넘치는 얼굴들이 보이더라고요. 주변에 있던 동기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이번 시험의 경쟁률이 무려 300대 1이라는 거 아니겠어요? 한류 열풍이 불어도 이 정도일 줄은 몰랐죠. 결과 발표 날 불안한 마음을 안고 게시판 앞에 섰죠. 눈을 질끈 감고 용기를 내어 합격자 명단을 살펴봤어요. 합격자 명단을 3번을 훑어봐도 제 이름은 명단에 없더라고요. 한국어에 빠져서 열심히 공부하던 때가 생각나서 눈물이 막 나는 거 있죠. 거의 오열하는 수준으로 게시판 앞에서 울고 있었죠. 그렇게 좌절에 빠져 펑펑 울던 도중 누군가 살며시 제 어깨를 두드렸어요. 고개를 들어보니 레이코 선배가 저를 위로해주고 있었죠. 한국으로 출장을 떠나게 된 레이코 선배는 생각보다 한국 출장이 여유로울 것 같다며 울고 있는 저에게 휴가를 내서 같이 한국에 가보는 게 어떻겠냐고 제안하더라고요. 레이코 선배는 무려 10번도 넘게 한국을 방문했다고 했어요. 현지를 훤히 꿰고 있으니 가이드가 되어 주겠다는 거였죠. 저는 고민도 없이 흔쾌히 좋다고 했죠. 일단 회사에 휴가 계획을 알리고 한국행을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비록 출장은 아니지만 어쨌든 한국에 가볼 수 있게 되어 마냥 기뻤어요. 선배와 함께 즐겁게 여행할 생각에 들뜬 마음을 감출 수 없었죠. 드디어 한국 가는 날이 되었고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며칠 전까지만 해도 상상도 못했던 광경이 펼쳐졌어요.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건 빽빽이 들어선 고층 빌딩들이었어요. 서울의 도심은 마치 첨단 도시 같았죠. 대만에는 오래된 건축물이 많아 도시 전체가 올드한 분위기를 풍기는데 서울은 완전히 딴 세상 같았어요. 있는 건물들이 모두 신식 건물 같았고 그마저도 관리가 잘 되어 있어 건축물만 봐도 재미있더라고요. 그리고 거리를 가득 메운 자동차들도 인상적이었어요. 대만에선 오토바이가 주요 교통수단인데 반해 서울은 자동차들로 넘쳐났어요. 게다가 모두 고급 차종들 뿐이더라고요. 한국에서 타고 다니는 고급 자동차들이 오토바이보다 몇 배는 비쌀 텐데 이 많은 사람이 자가용을 운전하고 다닌다는 게 신기했죠. 저도 모르게 한국의 경제력에 감탄하게 되더라고요. 거리를 활보하는 사람들의 패션 역시 눈길을 사로잡았어요. 자신만의 개성을 살린 멋진 코디가 인상적이더라고요. 화려한 원색부터 세련된 모노톤까지 참 다양한 스타일이 공존하는 것 같았죠. 레이코 선배가 회사에 간 사이 호기심 가득한 마음으로 서울 거리를 누볐어요. 유명한 관광지부터 현지인들의 일상이 느껴지는 곳까지 발걸음이 닿는 대로 둘러볼 참이었죠. 걷다 보니 어느새 청계천에 도착했어요. 아름답게 조성된 청계천에는 탁 트인 산책로가 펼쳐져 있더라고요. 맑은 물이 흐르고 푸른 잔디가 깔린 모습이 여유로우면서도 평화로웠죠. 청계천을 거닐며 주변을 둘러보니 근처 직장인들이 삼삼오오 모여 커피를 먹는 모습이 보였어요. 바쁜 업무 속에서도 한국에서는 이렇게라도 여유를 챙기려고 하는구나 싶었어요. 서울 사람들은 이렇게 맑은 공기를 마시며 자연 속에서 커피를 즐기더라고요. 바쁜 일과 중에도 삶의 작은 행복을 놓치지 않으려는 태도가 참 보기 좋았어요. 한참을 청계천에 매료되어 걸음을 옮기다 보니 서울 곳곳에 또 다른 매력이 숨어 있다는 걸 발견하게 되었어요. 대만과는 사뭇 다른 분위기에 절로 감탄사가 나오더라고요. 청계천을 벗어나 서울의 이면도로로 접어들었어요. 그런데 걷는 내내 감탄사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길거리가 너무나 깨끗하다는 사실에 놀랐던 거 있죠? 물론 대만에도 말끔한 도심이 있긴 해요. 특히 지하철역 주변은 공공청소부들이 수시로 관리해서 쓰레기 하나 없이 깔끔하죠. 하지만 평소에 다니는 길거리는 사정이 좀 달라요. 대만은 습하고 더운 날씨 탓에 길거리에 쥐나 바퀴벌레가 자주 보이거든요. 특히 음식점이나 음식물 쓰레기에 모여드는 모습을 심심찮게 볼 수 있죠. 그래서 거리를 걸을 때면 괜히 찝찝한 기분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서울은 달랐어요. 구석구석을 유심히 살펴봐도 벌레는커녕 쓰레기조차 찾아볼 수 없더라고요. 도대체 어떻게 거리를 이 정도로 청결하게 유지하는 건지 궁금해졌어요. 분명 한국은 나라도 작고 인구 밀도가 높은 대도시인데도 불구하고
모든 길거리가 매끈하게 정돈되어 있었거든요. 화장실이 급해 공중화장실에 들르면 은은한 향기까지 풍겼죠. 위생관리가 상상 이상으로 철저한 느낌이 들었어요. 청계천에서 보낸 시간이 꿈만 같았어요. 대만과는 색다른 매력에 빠져 걸음을 옮기다 보니 인도와 차도가 명확하게 구분이 되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죠. 보행자를 위한 인도가 곳곳에 잘 조성되어 있어서 걷기에 무척 편했어요. 이게 왜 신기하냐고요? 솔직히 대만에서는 상상도 못할 광경이거든요. 왜냐하면 대만은 CNN에서 보행자 지옥이라고 표현할 만큼 인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어요. 좁은 골목에서는 차와 오토바이, 행인이 뒤엉켜 다니는 게 일상이에요. 그래서 길을 걸으려면 수시로 차를 피해 다녀야 해요. 심지어 인도에서조차 오토바이가 속력을 내며 지나가곤 하는데 보행자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 장치조차 마련되지 않아 길거리를 다니기 힘들었어요. 반면 서울은 인도와 차도가 명확히 구분되어 있어서 안심하고 걸을 수 있었어요. 넓은 보도블록이 깔려 있는 데다가 차량 진입을 막는 볼라드까지 설치된 걸 보고 깜짝 놀랐죠. 이렇게 보행자를 배려하는 도시 설계가 인상 깊었어요. 걷는 사람을 우선으로 여기는 교통체계랄까요? 운전자들의 준법 의식도 높아 보였고요. 횡단보도에서 행인을 보면 저절로 멈춰 서서 길을 양보하더라고요. 반면 대만에서는 무단횡단이 다반사예요. 신호등이 있어도 그냥 뛰어드는 행인들이 부지기수죠. 그러다 보니 자칫 사고로 이어지기 일쑤예요. 운전자든 보행자든 매 순간 아슬아슬한 긴장감을 느껴야 했죠. 거기다 대만에서는 위에서 떨어지는 물건에 다치는 안전사고도 많아요. 얼마 전에는 한 여성이 길을 가다 떨어진 에어컨 실외기에 맞아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일도 있었거든요. 그 일이 있고 난 뒤로는 빽빽하게 건물이 들어선 곳을 지날 땐 하늘과 주변을 계속 살피게 돼요. 하지만 서울에선 그런 걱정을 할 필요가 없었어요. 낡은 건물도 찾아보기 힘들 뿐더러 안전관리가 철저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인상을 받았거든요.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자세가 돋보였달까요? 호텔에 돌아온 저는 레이코 선배를 기다리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한편으론 선배와 저녁으로 뭘 먹어야 좋을지 고민이 되더라고요. 시간이 늦어서 문을 열은 식당을 찾기가 쉽지 않아 보였거든요. 그렇게 밤 10시가 지나자 레이코 선배는 일을 끝내고 돌아오더라고요. 저녁밥을 어떻게 먹어야 하나 레이코 선배한테 물어보니 레이코 선배가 스마트폰을 꺼내더니 뭔가를 열심히 살펴보는 거 아니겠어요? 궁금해서 살짝 엿보니까 한국에서 유명한 배달앱을 켜놓고 있었죠. 선배는 이 근처에 맛집이 있다면서 그냥 배달시켜 먹자고 하더라고요. 전 좀 당황스러웠죠. 저는 거기서 믿을 수 없었어요. 이 늦은 시간에 식당 음식을 배달해 준다고요? 대만에서는 피자나 치킨 같은 패스트푸드는 배달시키곤 했지만 그 외 음식점들은 늦은 시간까지 배달 서비스를 안 하거든요. 잠시 후 레이코 선배가 메뉴를 고르고는 해맑게 웃더니 오늘 저녁은 곰탕이 어떻겠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곰탕? 처음 들어보는 이름에 어리둥절했어요. 왠지 곰이 들어간 음식 같아서 호기심이 생기더라고요. 도대체 무슨 맛일지 짐작조차 안 갔죠. 그런데 문득 곰고기로 만든 건 아니겠지라는 생각이 스쳤어요. 한국에서 곰을 식용으로 사용한다니 너무 충격적이었거든요. 저는 대체 그 식당들은 어디서 곰을 구해다 요리하는 거지? 설마 밀렵으로 잡아오는 건 아니겠지? 라는 생각을 하면서 슬슬 걱정이 되면서 식은땀까지 흐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런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레이코 선배는 곰탕이 맛있다면서 꼭 먹어보라고 추천을 하는 게 아니겠어요? 선배의 눈빛만 봐도 곰탕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알 수 있었어요. 하지만 곰고기라니 아무리 맛있어도 선뜻 먹기가 꺼려지더라고요. 물론 대만에는 취두부와 오리알 발효 음식, 오리어 요리처럼 특이한 재료로 만든 음식이 꽤 있긴 해요. 근데 그런 건 대부분 닭이나 오리를 쓰니까 그렇게까지 거부감은 없었거든요. 도저히 궁금증을 참을 수가 없어서 레이코 선배한테 물어봤어요. 한국은 곰을 어디서 구해다가 곰탕을 끓이는 거냐고요. 곰들이 학대당하는 건 아닌지, 동물 보호 단체는 뭐라고 할지 걱정된다고 말했죠. 선배는 제 말을 듣더니 어이없다는 듯 눈을 동그랗게 뜨는 거예요. 그러더니 갑자기 빵 터져서 웃어대는데 왜 웃는 건지 이해가 안 돼서 얼떨떨하게 있었어요. 겨우 웃음을 그치고 입을 연 선배의 말에 전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죠. 알고 보니까 곰탕에서 말하는 곰은 동물 곰이 아니라는 거예요. 선배 말로는 곰탕이 사실 사골탕 요리라는군요. 소뼈를 오랫동안 푹 고아서 국물을 우려낸 음식이라고 하더라고요. 한국에서는 무언가를 오래 끓이는 걸 고다라고 표현하는데 여기에 미음과 탕이라는 걸 합쳐져 곰탕이 된 거라고 설명해 주더라고요.
제가 너무 엉뚱한 오해를 했다는 걸 깨닫고 민망해서 웃음이 빵 터졌죠. 오해가 말끔히 풀리고 얼마 안 가서 주문한 곰탕이 배달됐어요. 딱 15분 만에 도착했다니까요. 오래 기다리게 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배달 시스템에 감탄이 절로 나왔어요. 뚜껑을 열어보니까 맑은 국물에 고기랑 파가 둥둥 떠 있더라고요. 첫 모습은 약간 밋밋해 보여서 이게 과연 맛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더라고요. 반신반의하면서 숟가락을 들었죠. 그런데 입에 한번 가져가자마자 너무 놀라서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순식간에 감탄사가 튀어나왔다니까요. 생각보다 국물 맛이 진하고 깊더라고요. 고소하고 담백한 맛이 혀끝을 자극하는 느낌이었어요. 거기다 건더기로 들어간 고기는 말로 표현할 수가 없을 정도로 부드러웠어요. 오랜 시간 삶아낸 덕에 살코기가 입 안에서 사르르 녹았다니까요. 씹을수록 육즙이 풍부한 맛에 감동이 밀려왔어요. 이렇게 맛있는 국물 요리는 처음 먹어봤어요. 심심해 보이는데 의외로 깊은 맛이 일품이더라고요. 솥뼈로 우려낸 육수의 풍부한 감칠맛이 입안 가득 퍼지는 기분이랄까요? 은근히 아삭아삭 씹히는 대파도 곁들여 먹으니 너무 맛있더라고요. 곰탕의 매력에 푹 빠진 저는 미친 듯이 먹어댔어요. 순식간에 그릇 바닥이 훤히 보일 때까지 말이에요. 근데 얼마 안 가서 속이 불편해지기 시작했죠. 이 느낌은 딱 체한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처음엔 괜찮을 거라 생각했는데 점점 배가 더부룩하고 명치 끝이 따끔거리는 거예요. 그래도 별일 아니겠지 하면서 넘어가려고 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속이 울렁거리면서 머리까지 어지러워지는 바람에 도저히 이러고는 못 있겠더라고요. 할 수 없이 레이코 선배한테 약이 있냐고 물어봤죠. 근데 선배마저 소화제가 없다는데 순간 당황스럽고 걱정되는 거예요. 응급실까지 가야 되는 거 아닌가 걱정까지 되더라고요. 배 아파서 울상이 된 제 모습을 보더니 레이코 선배가 위로를 해주더라고요. 응급실에 갈 필요까진 없을 거라면서 안심하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한국에는 약국이 늦은 시간까지 하는 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언니의 말이 믿기지 않았어요. 대만에는 늦은 시간까지 하는 약국을 보기 드물거든요. 레이코 선배가 근처 약국에 다녀오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고는 후다닥 밖으로 나가 버렸죠. 도대체 이 시간에 약국 문을 열어줄지 의문이긴 했어요. 하지만 의외로 선배는 금세 약을 사가지고 돌아오더라고요. 소화제를 입에 털어넣자마자 신기하게도 곧바로 효과가 나타나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약발이 도는 걸 실감하면서 머릿속에 갑자기 깨달음이 스쳐 지나갔어요. 역시 한국은 의료 선진국이라 약도 잘 드는구나 라는 생각 말이에요. 24시 편의점도 많다는 건 익히 들었지만 약국마저 늦은 시간까지 문을 연다니 너무 놀라웠거든요. 한국에서의 잊지 못할 경험들을 곱씹으며 저는 대만으로 돌아왔어요. 그 뒤로 저는 한국어 공부를 더 열심히 하게 됐어요. 그래서 다음 한국 출장에는 꼭 제가 갈 수 있게 하도록 노력하려고요. 제가 다음에 출장을 가게 된다면 어디로 놀러 가면 좋을까요? 오늘의 사연은 어떠셨나요? 외국인들이 한국에 대해 겪은 해외 감동 사연을 계속해서 보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